조르바는 홀린 듯이 노래를 들었다. 그는 벌써 애들의 탬버린을 빼앗아 미친 듯이 두들기고 있었다. 나는 잠자코 바라보며 듣기만 했다. 한 해가 지나면서 내 심장에서 이파리 한 장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암흑의 지옥으로 한 발 다가서고 있는 것이었다. 두모,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르바가 탬버린을 두들기며 애들과 목청껏 노래를 부르다 짬을 내어 물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요? 한꺼번에 몇 살 더 퍼먹은 것 같은데 얼굴이 똥색이요. 오늘 같은 날 나는 꼬마로 되돌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처럼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해마다 새로 태어나지 않소? 나도 그렇지. 나는 침대에 엎드려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내 가슴은 심란했다.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다. 잠을 잃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으로 내가 해온 행동에 설명을 붙여야 할 것 같았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았다. 미적지근하고 모순과 주저로 점철된 몽롱한 반생이었다. 나는 허망한 기분으로 지난 일을 생각했다. 허공 중으로 바람을 받은 한 조각 구름처럼 내 인생은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어 갔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모였다가 다시 모습을 바꾸어 차례로 백조가 되고 개가 되고 악마가 되고 정갈이 되고 원숭이가 되었다. 구름이란 영원히 흩날리고 찢기는 존재였다. 구름은 하늘의 바람과 무지개에 쫓겨다녔다. 날이 밝았다. 그러나 눈은 뜨지 않았다. 나는 내 정신의 껍질을 깨고 개개의 인간이 한 방울 물로 떨어져 대해와 화합하는 어둡고 위험한 해협을 뚫어보겠다는 한 가지 열망에 전력을 집중시켜 보았다. 나는 장막을 찍고 새해가 내게 가져다 줄 미래를 보고 싶었다. 안녕하시오, 두목. 새해 복 많이 받으쇼. 조르바의 목소리가 무자비하게 나를 땅 위로 끌어내렸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마침 조르바는 오두막 문으로 큼지막한 석류 하나를 던지고 있었다. 루비 같은 석류 알맹이가 내 침대에까지 날아왔다. 몇 알을 주워 먹었다. 목구멍이 쇠락했다. 아, 새해에는 한탕 벌어서 계집 아이들과 진탕 좀 놀아봤으면 좋겠네요. 조르바는 기분이 좋은지 아침부터 떠들썩했다. 그는 세수하고 면도를 한 다음 제일 좋은 옷, 초록색 바지, 홈스펀 재킷, 그 위에 양피를 댄 웃옷을 입었다. 두목, 그가 말했다. 오늘은 회사 대표로 교회에 나타나 볼까요? 놈들이 우리를 프리메리슨쯤으로 한다면 탄광이 득될 게 없지요. 게다가 돈 드는 게 아니고 시간 보내기엔 안성맞춤 입지요. 조르바는 허리를 구부리며 윙크했다. 거기서 아마도 과부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가 속삭였다. 하느님, 회사의 이익, 그리고 과부가 조르바의 머릿속에서는 아무 모순 없이 조화되었다. 나는 오두막을 나서는 그의 경쾌한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일어났다. 마법의 사슬은 끊어지고 내 영혼은 새로운 감옥에 감금되었다. 옷을 입고 바닷가로 나가보았다. 걸음을 빨리 했다. 위험이나 죄악을 피해온 것처럼 마음이 가벼웠다. 오기도 전에 미래를 엿보려 했던 아침의 지각 없는 내 짓거리가 독신이라도 했던 것 같았다. 나는 나무 등걸에 붙어있는 나비의 번데기를 발견했던 어느 아침을 떠올렸다. 나비는 번데기에다 구멍을 뚫고 나올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나는 잠시 기다렸지만 오래 걸릴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허리를 구부리고 입김으로 덮어주었다. 열심히 덮여준 덕분에 기적은 생명보다 빠른 속도로 내 눈앞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집이 열리면서 나비가 천천히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날개가 뒤로 접힌 채 구겨진 나비를 본 순간의 공포는 영원히 잊을 수 없으리라. 가엾은 나비는 그 날개를 펴려고 파르르 몸을 떨었다. 나는 내 입김으로 나비를 도우려고 했으나 허사였다. 번데기에서 나와 날개를 펴는 것은 태양 아래서 천천히 진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내 입김은 때가 되기도 전에 나비를 날개가 쭈그러진 채 집을 나서게 한 것이었다. 나비는 필사적으로 몸을 떨었으나 몇 초 뒤 내 손바닥 위에서 죽어갔다. 나는 나비의 가녀린 시체만큼 내 양심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오늘에서야 나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깨닫는다. 서두르지 말고 안달을 부리지도 말고 이 영원한 리듬에 충실하게 따라야 하는 것이다. 나는 바위 위에 앉아 새해 아침의 생각에 빠져들어갔다. 아, 저 불쌍한 나비라도 늘 내 앞에서 몸을 뒤척이며 갈 길을 일러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흘, 나흘, 닷새가 지났지만 조르바는 돌아오지 않았다. 엿새째 되는 날, 나는 칸디아로부터 대대한 장황서를 잔뜩 늘어놓은 여러 장에 달하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는 향수를 뿌린 핑크빛 편지지 위에다 쓴 것인데 귀퉁이에는 화살에 꿰뚫은 심장이 떡하니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어려운 표현까지 살려 여기 그대로 옮긴다. 그 특유의 애교 만점인 철자만은 다소 손을 보았다. 조르바에겐 펜을 꼭 괭이 쥐듯이 잡고 종이에 맹공격을 퍼붓는 버릇이 있다. 종이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잉크 번진 자국이 많은 건 그 버릇 때문이다. 주인님, 자본가 나으리께 건강이 쓸만한지 여쭈어 보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따금씩 말이나 소가 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짐승들만이 먹으려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런 비난을 피하려고 밤낮 일거리를 만들어내지요. 나는 착상 하나 때문에 끼니를 거르기도 합니다. 속담을 돌려 이렇게 써먹기도 하지요. 연못가의 비쩍 마른 뇌조가 되기보다는 세 장의 살찐 참새가 낫다고. 많은 사람들은 아무 짓 하지 않고 애국자 노릇을 합디다. 나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애국자 노릇이 어떤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애국자가 될 생각은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천당을 믿고 거기에다 나귀 한 마리씩 붙잡아 메고 삽디다. 내겐 나귀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나는 자유롭답니다. 내 나귀가 거꾸러져 죽을 지옥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천당도 바라지 않아요. 기껏해야 클로버나 잔뜩 뜯어먹을 정도겠지요. 나는 무식한 돌대가리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통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목은 날 이해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허물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허물을 극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했지만 내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좋다고 기뻐하지도 안 됐다고 실망하지도 않아요. 그리스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다는 소리를 들어봐야 터키가 아테네를 점령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소리 늘어놓는 걸로 혹 날 살짝 돈놈으로 생각되시거든 소식 주세요. 나는 이곳 칸디아의 상점을 나다니며 케이블을 사려다가 웃어버립니다. 형씨, 뭘 보고 웃소?
사람들은 이렇게 케어묻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웃는 것은 그 강철 케이블이 쓸만한 건지 어떤지 보려고 손을 내밀 때마다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왜 이놈의 세상에 태어났으며 인간이란 얼마나 좋은 것인가 따위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겐 여자가 있든 없든 내가 정직하든 정직하지 못하든 내가 파샤든 거리의 짐꾼이든 내겐 그게 그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는 거죠. 악마나 하나님이 부르면 죽고 구린내 나는 송장이 될 거고 냄새로 산 사람을 저만치 쫓게 되겠죠.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나를 넉자 땅 밑에다 쳐넣어야 코를 싸쥐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게 아주 겁이 나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두목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딱 한 가지 두려운 건데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마음이 편치 않아요. 두목, 겁나는 게 무언고 하니 나이 먹는 것이에요. 하늘이 우리를 지키소서. 죽는다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끽하고 죽고 촛불이 꺼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늙는다는 건 창피한 노릇입니다. 나이 먹어가는 걸 인정한다는 건 예사로 창피한 노릇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하도록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뛰고 춤출 때는 등이 아프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뛰고 춤춥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면 세상이 빙글빙글 돕니다만 나는 주저하지 않아요. 나는 멀쩡한 듯이 뛰고 놉니다. 땀이 나서 바닷물에라도 뛰어들고 나면 감기에 걸려 기침이 나옵니다. 콜록콜록. 그러나 두목, 나는 창피해서 기침을 꾹꾹 밀어넣고 맙니다. 내가 기침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당신은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만 그러는 줄 아실 겁니다만 아니에요. 나 혼자 있을 때도 그럽니다. 나는 조르바 앞에서도 창피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두목? 나는 조르바 앞에서도 창피하다는 겁니다. 얼치기 같은 여자 하나가 무대 위에서 치마를 들어올리며 춤을 추는데요. 별 볼 일 없었어요. 나는 맥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피부가 가무잡잡한 쬐끔한 것이 하나 다가와서 내 테이블에 암습디다. 미장이가 흑손으로 쳐바른 것처럼 화장을 잔뜩 한 게 말입니다. 괜찮겠죠, 할배? 아, 이렇게 웃으며 이러는 거예요. 피가 대가리 위로 확 솟구칩디다. 빌어먹으려니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싶은데 그러나 나는 꾹 참고 이 암컷의 기를 죽일 요량으로 급사를 불렀지요. 샴페인 2병 가져와. 용서하십시오, 두목. 당신 돈을 조금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욕을 당했으니 우리 명예를 지킬 필요가 있어서 이 쬐끔한 것을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당신도 이럴 때 날 무방비 상태에서 방치해두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봐, 샴페인 2병 가져와가 된 것이지요. 샴페인이 오자 나는 과자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샴페인을 더 시켰지요. 자스민 장수가 왔길래 한 바구니 사서 감히 날 모욕한 이 어린 것의 무릎에다 안겼습니다.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만 두목 맹세컨대 계집은 엉덩이 한번 찔러보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어울리는 계집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아는 까닭입니다. 소시적에 만나면 우선 찔러보고 그런 다음에 데리고 놀았었죠. 이제는 나이를 먹어 돈을 쾅쾅 쓰고 씀씀이로 기를 죽여야 하는 겁니다. 여자라는 건 그런 식의 대접을 좋아하는 법입니다. 환양 것들은 미칩니다. 곱추건 늙은 것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들 눈에 보이는 건 돈 꺼내는 손인데 얼씨구 밑빠진 바구니처럼 돈이 헤프게 새어나가는 걸 거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 썼습니다. 두목이여, 하느님이 당신을 도우셔서 천곱 만곱으로 되돌아오게 되기를. 그랬더니 전술한 계집이 부딪혀옵디다. 점점 다가와 쬐끔한 무릎으로 내 텅비어 무릎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빙산처럼 의연했지요. 속에는 불이나 미칠 지경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자라는 건 돌아버리기 마련입니다. 혹 당신에게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알려드립니다만 속에 불이 나도 털끝 하나 돼서는 안 됩니다. 드디어 자정이 오더니 가버립디다. 불이 꺼지기 시작하고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1000 드라크마짜리 지폐 뭉치를 꺼내 셈을 치르고 급사에겐 팁도 듬뿍 줬습니다. 계집이 매달리더군요. 이름이 뭐예요? 이게 노란 목소리로 물읍디다. 할배. 잔뜩 부어서 대답했지요. 쬐끔한 것이 아프게 꼬집더니 속삭이는 거예요. 나랑 가요. 나랑 함께 가요. 나는 조그만 손을 잡고 꼭 쥐어주며 알겠다는 듯이 대답했지요. 오냐 가지 이 조그만 거사.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지요. 두목, 그 다음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일을 치르고 그리고 잠이 들었지요. 나는 눈을 감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조르바 이 사람아, 자네는 산채로 천당에 왔구나. 좋은 곳이니 물러설 일이 아니다. 두목, 언젠가 내가 사람에게 제 나름의 천당이 있다고 한 적이 있지요. 당신의 천당은 책이 잔뜩 쌓이고 잉크가 돛병으로 한 병 놓인 방일지도 모르지요. 포도주, 럼, 브랜디병이 가득한 방을 천당으로 아는 놈, 돈이 잔뜩 있는 곳을 천당으로 아는 놈, 가지각색입니다. 내 천당은 이런 곳입니다. 벽에는 예쁜 옷이 걸려 있고 비누 냄새가 나고 물렁물렁한 침대가 있고 옆에는 암컷이 하나 누워있는 향긋한 방 말입니다. 과오란 고백으로 반쯤은 용서된다고 합니다. 그날 나는 밖으로 콧배기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할 일이 뭐 있어요?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나는 그것이 마음에 꼭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말의 홍수 속에 빠뜨리지 않게 하려고 알려드리거니와 계획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오 두목. 당신의 일 역시 보고 있으니까. 이따금씩 나는 상점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케이블과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겠으니 너무 심려 마십시오. 하루가 늦건 일주일이 늦건 아니 한 달이 늦건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옛말에 방정이 과한 고양이는 괴상한 새끼를 깐다지 않았어요. 당신의 이익이란 측면에서 나는 귀를 씻고 마음이 맑을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사기를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케이블은 최고급품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망조가 들지 않아요. 그러니 두목, 참고 기다리면서 나를 믿어보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건강일랑 염려 놓으시오. 모험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며칠 만에 나는 다시 20대 청년이 된 기분입니다. 기운이 솟아요. 이빨도 다시 날 겁니다. 도착 당시에는 등이 조금 아팠는데 지금은 활처럼 튼튼합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는 머리카락이 밤새 구두약처럼 새까맣게 변하지 않은 게 놀라울 뿐입니다. 당신은 내가 왜 이런 걸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물을 겁니다. 글쎄요. 당신은 내 고해성사를 듣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지은 죄를 까놓아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아는 한 내게 잘잘못이 있어도 두목은 별로 개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겐 하느님 같은 물 묻은 스펀지가 있습니다. 그럼 내 죄는 쓱싹쓱싹 다 닦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들어요.
지금 나는 엉망으로 취해 꼭지가 완전히 돌아버리기 직전입니다. 두목, 부디 펜을 들어 이 편지를 받는 즉시 답장을 주시오. 당신 답장 받기 전까지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일 겁니다. 지금부터 몇 년 동안 내 이름은 하느님의 장부에 지워져 있을 겁니다. 악마의 장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들어있는 장부는 당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게 의논할 상대라고는 당신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칸디아에서 가까운 마을에서 성명 축일이 있었지요. 롤라가 어떤 성자의 이름과 닮아 처먹었는지 내가 알 게 뭡니까? 아차, 그러고 보니 계집의 이름이 롤라라는 이야기를 안 했군요. 롤라라고 한답니다. 이게 이러더군요. 할배. 이건 여전히 날 이렇게 부릅니다만 이젠 내 별명이 되어버렸지요. 할배, 나 성명축일 잔치에 가고 싶어. 그럼 가려무나 이 할맛이야. 내가 이렇게 응수했죠. 하지만 할배랑 같이 가고 싶은걸? 나는 안 가. 성자를 좋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너 혼자서 가도록 해. 그래요? 그럼 나도 가지 않을래요. 내가 노려보았습니다. 안 가? 왜 안 가? 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함께 가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갈래요. 왜 안 가? 넌 자유인이야. 아닌가? 아니에요. 너 자유가 싫으냐? 싫어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너는 자유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냐? 그래요. 싫어요. 자유가 싫어요. 두목, 나는 롤라의 방에서 롤라의 편지지에다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요. 나는 자유를 원하는 건 인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자는 자유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도 인간일까요? 제발 빨리 대답 좀 해줘요. 우리 두목에게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나 알렉시스 조르바슴.